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2%, 이더리움 4,760달러 플러스 1%, 솔라나 도지는 플러스고 에이다 리플 폴카다 마이너스입니다. 비트코인 69,000달러 신고점을 달성을 하고 다시 하락 오면서 64,000달러, 65,000달러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장 계속하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41.1%로 어제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고 자금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중심으로 알트코인에 다량 진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18.8% 상승은 했지만 알트코인 비중이 0.2% 늘어났고요. 때문에 비트코인은 횡보 중이지만 우리 이더리움은 다시 4,750달러 넘어서고 재반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이더리움 비중을 30%, 이번처럼 폭락장이 오면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은 매도를 해서 현금화 시키더라도 이더리움만은 우리가 9월에 매수했던 350만원, 370만원 평단 유지하시면서 홀딩을 잘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더리움 또한 이번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서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회복세는 여전히 빠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의 움직임 자체가 비트코인, 알트코인 큰 하락에도 이더리움은 매우 강하다. 전체 코인 시장을 이더리움이 캐리한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일상생활 바쁘시고 시총 작은 코인들 가격 변동에 빠른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이더리움 비중을 항상 높이셔야 됩니다. 중고수들은 30% 이더리움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 초보 투자자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 비중이 50% 정도는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결국에 코인 산업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가격이 오른다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일 듯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코인을 적극 육성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비트코인 ETF 계속해서 출시되고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나온다면 이더리움 가격, 현재 가격도 매우 싸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67,000달러, 68,000달러 인플레이션율 6.2% 역대급 나오고 나서도 재반등한다고 올라탄 개인들 많기 때문에 65,000달러 횡보하는 것은 일부는 물타기 하거나 마진 거래도 늘리고 또 알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기면서 개인 자금 회복을 시키려 하는 듯 하고요. 코인 주식에서 단기에 하락장이 오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본전입니다. 본전 생각나죠? 코인 주식 모두 퍼센트 수익률 매치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려면 자본 비중을 늘려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남미 신규 투자자가 1,000만원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다가 손실 100만원 오면 다시 2,000만원 원금으로 투자하면 5%만 되어도 100만원 손실 회복할 거다 생각을 하니까 현재는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개인 자본들 재투입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요. 업비트 한국은 내년에 코인 가세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국 투자자 진입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업비트 1일 거래량은 최근에 7조로 4월 1일 30조 거래량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수치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업비트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코인들 중에 미래 성장성 높고 단기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이낸스 거래소나 코인베이스에 비해서 제약이 크기 때문에 다수의 코인 중고수들이 업비트 떠나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도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 최근에 거래량이 50조 이상 많이 상승했고, 바이낸스 거래소가 50조라는 것은 한국 투자자들도 일부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겨갔지만 중국계 개인 투자자 진입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는 4월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할 때 1일 거래량이 130조까지 늘어났었고요. 또 7, 8월 비트코인 주춤할 때 바이낸스 거래소 1일 거래량 10조에서 20조 사이였습니다. 현재 많이 상승한 거죠. 거래소 세력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이 오더라도 저점에서 개인들 더 많이 태워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기 투자 위주로 거래되는 8천만짜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500만원, 600만원 하는 거
한 개 매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알트코인 거래하는 것이 스스로 이익이 메인인 거래소 수익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고요. 코인베이스 주가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 69,000달러 고점에서 조금 하락은 했지만 코인베이스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플러스 3.1% 코인베이스 주가 상승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거래소들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코인이나 혁신적인 코인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으로 도지코인, 에이다, 솔라나, 리플 이런 새로운 대형 이벤트들하고 대형 코인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줘야지 거래소 주가 상승에 더욱 긍정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 주가 올라가는 것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량보다 알트코인 거래량, 알트코인 도미넌스하고 더욱 연관성이 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코인베이스는 선물 마진 거래보다 현물 코인 투자 위주의 거래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거래 증가와 상관성이 더욱 크다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적당히 유지하면서 이더리움 중심으로 알트코인 비중이 커져야 코인베이스 주가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네크 비트코인 현물 ETF 데드라인이 11월 14일이고요. 11월 14일 전에 미국 SEC가 바네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통과할지 여부를 공지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 횡보하는 것 보면 일부 세력들이 현물 ETF 단기에 안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들어오고 세력들은 조금씩 현금화 시킨다 생각이 듭니다. 또 14일 현물 ETF 승인이 불발이 되면 실망 매물들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인 가격 다시 하방 압력 받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요.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번 미국 6.2%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법을 본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 부양책 반대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맨친 상원 의원이 개인 트위터로 6.2% 미국 고인플레이션 해결되지 않으면 연말에 추가적인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 절대 승인 못한다 공식 발표를 했고요. 문제는 이 맨친 의원이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하고 다르게 상원은 50대 50으로 민주당, 공화당 막상막하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으로 민주당 내에서만 반대가 없다면 충분히 민주당 독단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가능한데 민주당 만친 의원 한 명 때문에 바이든의 추가적인 부양책, 내년 예산안 빠르게 통과가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도 미국 내년 예산안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통과는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주식이나 코인 시장 변동성 날 수 있고 코인 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코인 10월에 4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300원 초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은 개발 단계에 있는 코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펌핑하는 코인이다. 일론 머스크 호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후에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 이번에 테슬라 주식 200만 주 이상을 매각을 했는데 테슬라 주식 매각의 주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월급 대신 받는 스톡 옵션 215만 주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세금 지불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해외 언론에서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을 자녀 증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가 많은데 일론 머스크 올 초부터 도지코인 펌핑을 할 때 여기 있는 도지코인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일론 머스크 자기가 희생하는 밈도 올리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무엇보다 자녀가 막내 6째 X를 포함해서 자녀만 6명이죠. 일론 머스크 이미 글로벌 1등 부자로 등극을 했고 나이도 5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미국 또한 부자들이 자녀들한테 증여를 할 때 세금이 매우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이전에 여기 있는 X한테 도지코인 소량 구매를 해줬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 300조 부자에게 소량은 엄청나겠죠. 그리고 이런 부자들이 코인을 통해서 증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증여를 하냐면 저가에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을 자녀 이름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일론 머스크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펌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5월하고 6월에 코인 가격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자산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일론 머스크 추가적으로 도지코인 펌핑을 통해서 증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공시지가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 내년 대선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시장 예측이 많기 때문에 서울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큰 평수 가지고 강남의 대장
소량 아파트 여러 채 가진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 부동산을 매각하기보다는 잔여 증여로 많이 내었죠. 잔여 증여를 해도 한 번에 내는 세금이 10억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은데 무엇보다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부동산세 올라가면서 매년 종합부동산세로만 1억 이상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부동산은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시장 가격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 가격으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코인을 통해서 증여를 많이 하고 도지코인도 앞으로 추가적인 일론 머스크 증여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